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이 보이죠.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차트상으로 볼 때 어떤 흐름이냐면 고점이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안도를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를 받쳐주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예측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게 왜 예측이 되나 보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지금 유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죠. 조정했으니까 자 이제 다시 올릴 준비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은 결국 뭐냐면 상승하고 있다가 조금 완만하게 조정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월봉으로 보세요. 그냥 상승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꼬리가 이렇게 길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유가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상승할 수 있으면 어디를 도전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2008년 7월 146달러를 도전할 거라는 거죠. 그럼 유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죠? 수많은 자산들이 녹아내릴 거라는 거죠. 그쵸? 이유는 아시죠? 유가? 그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유가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과매수가 다시 오는 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심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와요. 자, 금값도 볼게요. 자, 금값을 보시면 금값도 차트를 여기서 보시면 이렇죠. 지금 현재 요만큼이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좀 맞고 있죠. 조정을 맞고 있으니까 자산 시장이 조금 좀 좋아진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시 오를 준비한다는 게 보이죠. 자, 주봉도 보시고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쵸? 금값이 여기를 또 도전하는 경우에 자산 시장에 좀 위기가 올 것이다. 계속 부메랑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그럼 조정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금이 별로다라는 얘기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게 금값도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뭐 지금 연봉으로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3배 정도 한 3.2, 3배가 상승했죠. 그쵸? 절대로 적은 양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던 간에 아래에서 투자하면 결국 돈을 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측면으로 얘기했고 제가 주안점으로 항상 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원달러 환율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고점을 뚫었죠. 지금 여기서 미세하게 뚫었죠. 뚫었다는 얘기는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한다. 그럼 어디에 도전하겠어요? 여기서 일치하는 선을 그어 볼게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봉우리에 해당되는 게 어딘지 보세요. 이거죠? 그럼 이게 언제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선언할 때 있었죠. 그쵸? 2020년 3월 여기 19일이나 나와있네. 그쵸? 요때 선언돼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선언하고 일주일에서 2주일 후가 가장 큰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자산 시장이 결국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외인들의 놀이터란 얘기를 많이 하죠. 외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을 산 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외국인들한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럼 뭔 얘기죠? 결국 다시 이만큼 상승한 만큼 다시 주식은 조정을 받겠구나. 그럼 그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 크게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은 이거와 상관없이 난 그래도 갈 건데? 이렇게 하면서 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건 개별 종목이니까 되는 거지 전체적인 지수적 흐름으로, 즉 지수가 빠질 때의 흐름으로 가면 결국은 빠지는 종목에 해당되면 쭉쭉쭉 빠지겠죠. 그쵸? 이런 흐름을 알고 주식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환율 얘기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다우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 다우 봅시다. 다우가 지금 걱정되는 게 바로 이거죠. 롱바디 음봉이 나왔죠. 그쵸? 롱바디 음봉이 나오면서 매물대 안에 있죠. 그럼 이게 다시 하락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매물대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최근의 저점인 요 부분을 다시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거겠죠. 그쵸? 요렇게 아래로. 여기가 뚫리면 어디로 가겠죠? 당연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쵸? 지금 이게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죠? 전체적 흐름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여기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차이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걸 대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주식이 영원히 오르라는 보장은 없구나를 안다는 거죠. 미국조차 이런데 국내는 어떻겠어요? 미국이 이런데 국내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스피는 아니야 코스피가 더 세 걱정하지마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한 방에 흘러내릴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쵸? 흘러내리면 우리는 다시 요때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있잖아요. 너무 거대하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안전한 게 없어요. 원래 주식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주식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식은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공포감을 제가 주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아래에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현금을 준비해 놨다면은 다시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개별 종목들이. 그럼 그 종목을 사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또 리스크를 다시 완화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버틸 수 있다가 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에서 다시 이 저점에서 샀을 때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가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수익을 창출하겠죠.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식을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에서 봤잖아요. 1월 28일 이래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의 웬만한 종목들은 이 흐름에 편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공포가 쩔어 있는 이 상황이 있죠. 그쵸? 이게 1월 달에 이렇게 벌어졌던 일이죠. 이만큼의 하락이. 요때 이 저점에 샀으면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벌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기준이 뭐냐면 코스닥 코스피도 결국 뭐로 봐야 돼요?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세요. 241선 아래 있죠. 그쵸? 아래 있을 때 사시는 건 동등한 입장이에요. 상승할 때 어디서나 사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상승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전고점을 뚫고 뚫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뚫어내리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쵸?
이만큼 떨어질 때 공포를 느꼈죠, 여러분들 다. 1월 한 달 동안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조금씩 올렸죠. 많이 올리지 않고 요만큼 회복했어요. 여기까지 회복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여러분들 행복했죠. 많이 좋아졌고 주식이 사람을 기분 좋게 또 만들어주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생겼죠.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여기서 더 큰 이제 리스크를 준비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터치하면 이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여기 3년선이 되나요? 3년선을 터치하고 또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일단 금리 인상이 완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나락으로 간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조금 더 최근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이 전고점을 이 전저점을 뚫는 흐름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거기가 어딜까 하고 보니까 여기 아니면 한 여기 요쯤이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안 맞는지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저도 똑같이 예측을 하는 그런 똑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약속했듯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샀다면 변동폭이 없어도 수익을 먹을 수 있다. 그 법칙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얘도 확인해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지금 코스피의 리스크는 여기죠. 그쵸? 그럼 2600선이 뚫리고 내려가는 이 부분이 또 최근에 분기적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기적 저점으로 보는 거예요. 3개월마다의 분기적 저점. 자, 월요일 시작입니다. 제가 뭐 우울한 생각하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